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망막질환과 포도막염을 진료하고 있는 김주홍 교수입니다. 포도막은 눈을 구성하는 여러 막 중 가장 바깥쪽 흰자 부위인 공막과 가장 안쪽 신경 조직인 망막 사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포도막은 홍채, 선모채, 맥락막 총 3부위로 나뉘어집니다. 홍채는 가장 앞쪽에 위치하며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가지며, 선모채는 조절 기능, 즉 물체의 위치에 따라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하며, 가장 뒤쪽 맥락막은 망막을 비롯한 주변 조직에 혈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3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포도막염이라 합니다. 아직까지 포도막염의 병태 생리가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포도막염을 나눌 때에 원인에 따라 크게 감염성 포도막염과 비감염성 포도막염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감염성 포도막염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 병원체 때문에 발생하는 포도막염이고,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인체 내 면역 반응의 활성에 의해 감염 없이도 발생하는 포도막염입니다. 포도막은 홍채, 선모채, 맥락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포도막염은 홍채염, 중간포도막염은 선모채염, 뒤포도막염은 맥락막염에 해당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앞포도막염인데, 홍채는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어 점압약에 의한 치료 반응도 좋고 예후가 좋습니다. 그러나 홍채염도 심하게 앓거나 장기간 앓게 되면 홍채 유착이나 녹내장 등이 합병되어 예후가 불량합니다. 한편 뒤포도막염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고 진단이 어려우며 신경 조직인 망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시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 전신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도 좀 더 어렵고 예후가 나빠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포도막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막염을 잘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진 질환이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와 큰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포도막염이 생기는데, 주로 한쪽 눈에 급성 홍채염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아직 그 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HLA-B27 유전자가 양성인 유전적 배경과 세균 감염 등에 의한 면역계의 비정상적인 활성화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고, 이 과정이 눈에도 영향을 미쳐 포도막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는 베체트병을 들 수 있는데요. 베체트병은 전신 혈관염으로 구강궤양, 성기궤양, 피부병변뿐만 아니라 포도막염을 일으키는데, 베체트병에 의한 포도막염은 양쪽 눈에도 잘 생기고 자주 재발하며 안구 뒤쪽으로도 침범하여 망막 혈관염을 유발시킬 수 있어 실형 예후가 매우 불량합니다. 베체트병도 HLA-B51이라는 유전적 환경과 감염성 원인으로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 혈관염을 발생시켜 혈관이 풍부한 조직인 포도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사르코이도증, 소아 특발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도 포도막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비감염성 포도막염의 원인이 되는 류마티스 질환들이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성 질환이므로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막염의 증상은 통증, 충혈, 시력 저하, 빛에 대한 민감성, 비문증, 눈물 흘림 등입니다. 감별해야 되는 대표 질환은 결막염인데요. 결막염은 눈곱이나 분비물이 동반될 수 있고 가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포도막염은 분비물이 적고 눈에 깊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도 감별이 필요한데, 급성 녹내장의 경우 안압이 굉장히 높게 상승하여 심한 눈통증, 시력 저하, 두통,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반면 포도막염도 안압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정도가 비교적 덜하고 통증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감염성 원인인 경우에는 해당 병원체에 대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등을 사용하며 동시에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 스테로이드로 치료합니다. 앞포도막염의 경우는 스테로이드 저만 치료가 가장 주된 치료법입니다.
안압 상승이 동반된 경우는 안압하강제, 유착이 심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조절마비제를 점원하기도 합니다. 중간 또는 뒤포도막염의 경우는 경구 스테로이드가 주된 치료입니다. 처음에는 고용량으로 사용하다가 점차 용량을 줄여가면서 서서히 끊게 됩니다. 베체트병처럼 재발이 잦은 경우에는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를 이용한 주사치료도 점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과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안구내 주사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포도막염은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유발될 수 있고 지속적인 염증과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막 부종 및 혼탁, 홍채 유착 등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중간포도막염은 망막 부종, 망막 박리, 유리체 혼탁 등을 유발하여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뒤포도막염은 망막염, 망막혈관염, 시신경염, 맥락막 신생혈관 등으로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면서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저만 스테로이드 치료만으로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심한 포도막염, 양한성, 재발성, 중간, 뒤포도막염은 전신적인 검사를 함께 시행하여 원인 질환을 알아내고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상이 있을 때 즉시 안과로 내원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력 예후에 중요하니 특히 강직성 척추염, 베체트병 환자분들은 증상이 생기셨을 때 반드시 바로 안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어렵지만 안과와 내과 진료를 병행하여 잘 관리하면 실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도막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환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